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 사는 총등 배달부입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 2009년에 이민 와서 2년 정도 시큐리티 일을 하다가 2011년부터 무장호송을 시작해서 이제 막 10년이 조금 넘은 무장호송 가드입니다. 영어로는 아머드 카가드 혹은 캐시 인트랜식 가드 라고 불리며 줄여서 암드 가드라고도 합니다. 만시간 법칙이라고 같은 일을 1만 시간 정도 하면 나름 전문가로 불린다고 하는데 지금껏 일한 시간을 계산해보니 약 2만 시간이 좀 넘어서 나름 이쪽 무장호송에서 이제는 조금은 안다 싶어서 이렇게 무장호송에 대해 동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원래는 C5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에 G5 회사가 예전 회사를 합병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G5 회사로 옮겨와 근무하게 되었네요. 캐나다엔 저희 회사인 캐나다 국적의 G5 회사와 미국 국적의 B5 회사가 제일 큰 두 개의 회사이며 중소회사들도 몇 개 있었는데 대부분의 중소회사들이 저희 회사나 B5 회사에 합병이 된 상태라 현재로선 두 개의 대형 회사가 캐나다 내 무장호송 업무를 90% 이상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중 B5 회사의 경우 현대 무장호송 시스템의 기초를 세운 역사가 100년이 넘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시큐리티 회사로 시작해서 지금은 크게 일반 시큐리티 디비전, 저희 같은 CIT 디비전, 그리고 영국의 A 회사 등 용병 회사를 합병해서 중동 지방의 위험지역 근접 경호 및 경비 쪽 디비전으로 이루어진 회사입니다. 무장호송은 캐시 인트랜짓, 말 그대로 현금과 금괴, 은괴 그리고 다이아몬드 등 값어치 나가는 것들을 호송하는 업무를 주로 합니다. 요즘은 캐나다 대마 합법화로 인해서 정부사나 대마 농장에 대마초를 호송하는 일도 합니다. 방탄 처리된 트럭에 탑승하여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근무를 하며 2인 1조의 경우 한 명은 운전 및 가드를 담당하고 한 명이 현금을 직접 들고 운반하는 커스터디언을 담당합니다. 3인 1조의 경우 한 명은 운전, 한 명은 가드, 한 명이 커스터디언을 담당합니다. 저희 업무는 일종의 보안 플러스 운송업입니다. 한마디로 권총찬 페덱스, 제 채널명과 같이 총등 배달부죠. 밤 근무의 경우 근무가 종료된 은행 안에 들어가서 금고원의 고객들이 떨군 예금을 수거해야 되며 ATM 안에 있는 고객 예금 수거 및 현금 충전을 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보통 무거운 현금이 든 봉인 된 백과 동전 박스들을 운송, 운반해야 돼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아무도 없는 어두운 밤에 수만 수십만 불을 들고 날라야 되는 거라 항상 긴장해야 되는 정신적으로도 꽤 힘든 작업입니다. 낮 근무는 일반 매장 등이나 관공서 등에 가서 클라이언트의 예금을 직접 수거해서 가지고 오거나 편의점 주유소 등에 있는 ATM에 현금 충전하는 일이라 아무래도 육체적으로는 그닥 힘들지는 않은 일입니다. 긴장도도 밤 근무보다는 좀 덜하죠. 때문에 짬이 안 되는 직원들이 주로 밤 근무를 합니다. 낮 근무는 짬이 좀 많이 찬 직원들이 주로 하고요. 저도 밤 근무를 거의 7에서 8년 가까이 하다가 재작년부터 낮 근무로 빠진 상태입니다. 그냥 무장호송 처음에 들어오면 적어도 한 4에서 5년 정도는 밤 근무해야 된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종 대마초를 나른다던가 고가의 보석 운반이라던가 공항 에어사이드에 들어가야 한다던가 하는 등의 특수 업무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입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실망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커먼 유니폼에 방탄복 입고 허리에 권총 차고 흉악한 눈초리로 돌아다니니 별거 할 것도 없고 총 차고 품만 잡는 열나 쿨한 직업이란 판타지를 가지고 들어왔다가 한 1에서 2주일 일해보고 이거 내가 생각한 거랑 전혀 틀린데 하면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밤근무 트레이너 할 때 신입이 처음 오면 해준 이야기가 바로 우린 권총찬 배달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총기와 현금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안전과 신용, 경직 등이 최우선인 직업입니다. 총기 안전은 물론이고 평상시 다루는 게 현찰이다 보니 간혹가다 자괴감 같은 게 들 때도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제가 운송해본 현재 최고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현찰로 한 1,4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겁더군요. 이거 트럭 뒤 화물칸에 꽉 차게 한가득입니다. 보통은 지게차 등을 쓰는데 공항 에어사이드 등 지게차를 쓸 수 없는 곳에서는 직접 손으로 이거를 트럭에서 내리려면 내리는 작업만 2~3명이서 계속 한 10에서 15분 가까이 옮겨야 됩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다행히 현금에 대한 유혹 같은 게 들진 않았고요. 보통 한 ATM에 충전하는 금액이 10만 불에서 15만 불 정도인데 초기엔 아우 이거면 내 연봉의 몇 배야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종이 조각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빨리 충전하고 가야지 하는 생각밖엔 없네요. 간혹 금괴 같은 거 운반할 때도 어우드럽게 무겁네
정도의 느낌이고요. 실제로 경찰 지원을 목적으로 우리 업종에 들어와서 3에서 4년 잘 근무하다가 경찰, 셰리프, 보더가드 등으로 빠진 동료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근무복장 및 장비는 모든 무장 호송회사가 대동소이합니다만 제 경우 유니폼 위에 레벨 3 방탄복을 입고 듀티벨트에 약실 한 발 장전된 49경 SNW MMP 40권 총과 열발들이 탄창 3개를 휴대하고 근무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경우 기존의 리볼버를 휴대하던 크루들이 글록 17 9mm로 옮기는 중이라 저도 내년 중엔 아마 글록 9mm를 휴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 시모 회사의 경우 모스버그 샷건과 더블 오벅 12게이지 7발을 밤금 무시해 기본 무장으로 사용했었는데 지금 회사는 바뀌어진 주법령 때문에 샷건을 항상 휴대하지는 않고 길 한복판에서 트럭 2대가 뒷문을 활짝 열고 현금을 옮겨야 한다던가 혹은 일정 금액 이상의 많은 금액을 호송할 때만 레밍턴 870 샷건과 더블 오벅 12게이지 4발을 휴대하는데 솔직히 지난 6에서 7년간 샷건 휴대하고 근무한 적이 없을 정도로 여간에선 사용하진 않고 회사 총기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만 언제 어느 때 사용할지 모르기에 1년에 한 번 사격시험 볼 때 권총 사격시험 후에 샷건 사격시험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시험 이야기가 나와서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법령 및 이론시험과 권총 사격시험, 샷건 사격시험을 패스해야지 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론시험의 경우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맞아야 되고 사격시험도 50발 중 45발이 타겟에 들어가야 패스합니다. 만일 한 발이라도 타겟 밖에 맞으면 패스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것, 헐리우드 영화는 다 개뻥이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특히 히트 등의 영화에서 보면 은인 강도들이 더플백에 현찰 가득 넣고 막 점프하면서 총질하는데 더플백에 현찰 한가득이면 대략 100만 달러쯤 들어가는데 그게 한 3에서 40kg 정도 되고 그걸 등에 짊어지고 열나 달리고 총질한다. 그런 걸 등에 한두 배씩 짊어지고 은폐엄폐하면서 달리면서 총질이라 현실상으론 2에서 3분만 해도 허리 끊어지고 아마 체력이 다 바닥날 듯 합니다. 특히 마약왕 집에 있는 돈 몇천만 달러 훔치는 영화도 몇 명 있어 근 5에서 60개가 넘는 더플백을 들고 안 돼서 산맥을 넘더군요. 그거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졸라 힘들었겠다 하는 게 감상평이었습니다. 그거 정말 들어본 사람만 아는 묵직함입니다. 지폐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현재까지 일하면서 밴쿠버 지역에서는 이 일을 하시는 한국분을 몇 명 못 봤습니다. 이 일을 하시던 대부분의 한국분들이 지금은 경찰이나 쉐리프로 빠져나갔고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제가 밴쿠버 지역 유일의 한국 무장호송 가드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한국분들이 이 일에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진입장벽이 생각 외로 그리 높지 않고 사실 일 자체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좀 힘들지만 페이 부분이나 여러 부분에서 꽤 나쁘지 않은 직업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후에 경찰 쪽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몇몇째 패친분들께서 무장호송에 대해 질문해 준 거의 답변입니다. 실제로 호송 중에 기습당하는 일은 자주 있을까요? 위험지역에 가면 수당이 따로 붙을까요? 보험 존재합니까? 장비는 지급인가요? 개인이 준비하는 건가요? 기습당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지만 10년 사이에 캐나다에서 서너 번, 미국에선 수십 번의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요. 언제 어떻게 뭐가 일어날지 몰라서 그 때문에 항상 긴장하면서 근무하죠. 위험지역은 아니지만 특수한 업무의 경우 약간의 수당이 따로 지급됩니다. 이 직업 자체가 보험 베이스에서 이루어진 직종입니다. 보험 없이는 절대 어떤 업무도 불가능하죠. 휴대탄은 얼마나? 여름에 방탄복 때문에 더울 텐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40SW 30발 휴대합니다. 여름이 제일 힘든 계절입니다. 이놈의 방탄복 벗을 수가 없거든요. 영화처럼 뭘 호송하는지 알려주지는 않는데 평소보다 페이는 세다. 뭐 이런 경우도 있나 궁금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뭘 호송하는지 저희도 알아야 되거든요. 궁금했던 게 지원 자격, 채용 및 교육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 기회 되면 다음 기회에 알려드릴게요. 차량과 인력을 상시 보유하지 않을 경우 조달하는 곳이 있나요? 차량과 인력이 없으면 안 되죠. 다른 곳에서 조달 못합니다. 걔네들을 뭘 믿고 그 큰 현찰을 맡겨요? 실제 총격 상황을 자주 맞이하는지. 그런 일이 자주 있으면 이 페이 가지고 이 일 못하죠. 목숨이 2억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행히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그런 일은 없었네요.
캐나다 전체로도 지난 10년간 서너 건 정도밖엔 없었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다음 동영상에는 지원 자격, 채용 과정 및 훈련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캐나다의 무장호송이란 직업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설명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